8세, 뭐 63세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은 정말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더 많이 일하시는 경우도 많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70세가 넘으셨는데 주 6일 일하십니다. 힘쓰는 일 하시는데 조경 같은 일을 하시는데 주 6일 나가세요. 그런데도 200만 원 겨우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노가다 같은 걸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일도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주 6일이나 나가는데. 새벽 5시 반에 나가세요.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동공부입니다. 오늘은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은퇴 가구 생활비 부족 이러한 기사로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가기관에서 매년 이런 금융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후 관련 자료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평균 은퇴 연령은 62.9세라고 하고요. 적정 생활비는 305만 원이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이런 관련 통계 관련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뭐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무슨 300만 원이냐, 나는 150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신 거고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의 응답이 그런 거예요, 결과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는 아마 200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5만 원으로 올랐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는 8.9%, 그리고 14.8%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가구 절반이 생활비 부족으로 용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용돈은 자녀들이 주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부분 의존을 한다는 건데, 기사 내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씁쓸하죠. 어르신이 뭐 폐지나 이런 쓰레기 같은 뭐 이런 걸 주워가지고 뭐 하시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상징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일하셔도 10,000원도 못 번다는 글도 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지금 당장 5, 60대 분들은 물론 3, 40대 젊은 분들도 노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노후 관련 영상들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은 통계청이랑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 자료를. 그래가지고 이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있는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는 전체의 8.9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말한 게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구 중 한 가구 꼴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가구와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는 39.4%와 14.8%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것도 14.8이나 되죠. 이거 두 개 합치면 50%가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에 아까 말씀드린 평균이 300만 원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이며 예상 은퇴 연령은 68.2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한 가구의 은퇴 연령은 62.9세. 그러니까 뭐 68.2세까지는 일을 할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62.9세에 이제 은퇴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가구주와,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사는데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290 얼마였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도 오르고 뭐 사람들의 심리가 오른 건지 어쨌든 30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생활비의 충당 여유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말한 가구는 전체의 55.6%입니다. 절반이 넘죠. 그래가지고 매우 부족하다도 16.8에 달했습니다. 아까 은퇴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14%에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막 이렇게 사신 분들이 어느새 노후가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40대가 되었고 좀 이런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재테크도 하고 있고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한 가구들의 생활비 마련에는 공적 수혜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1%는 뭐 국민연금 같은 공적 수혜를 생활비로 하는 거고, 이 연금이 30.1%, 그리고 용돈이 21.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이나 아니면 자녀들 용돈 외에는 정말로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다시 일을 하는 거잖아요. 68세, 뭐 63세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은 정말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더 많이 일하시는 경우도 많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70세가 넘으셨는데 주 6일 일하십니다. 힘쓰는 일 하시는데, 조경 같은 일을 하시는데 주 6일 나가세요. 그런데도 200만 원 겨우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노가다 같은 걸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일도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주 6일이나 나가는데 새벽 5시 반에 나가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현장의 일이 언제 끝냐에 따라서 달라서 뭐 빨리 끝날 때는 4, 5시에 끝날 때도 있지만 늦게 끝날 때는 뭐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죠.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거면 그런 상황에 다 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 전에는 한 직장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상당히 높으셨고 월 600 이상 받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훨씬 고생하시면서 3분의 1도 못 받으시는 거죠. 그게 현실인 겁니다. 노인분들의 현실이죠. 그게. 노인들이 일을 하시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두 아버지는 7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참고 다니십니다. 젊은 사람도 주 6일 노가다 하라면 힘들 건데 아버지는 지금 그거를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 씁쓸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0세 이상의 보유 자산은 전체 평균보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8,900이라고 합니다. 4억 8,900.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이 아마 우리나라는 주요 자산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부동산 등 실무 자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은 8,7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하면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8,700만 원이라는 돈은 뭐 잘 써봤자 2, 3년만 쓰면 없어지는 돈이죠. 생활비로. 아까 말했듯이 뭐 300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면 1년에 3,600만 원이고 2년 조금 버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고 아마 다른 분들도 더 열악하신 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더 늘어났다고 하죠. 60세 이상의 부채는 5,703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팩트 같아요. 평균 자산이 60세 이상 가구들은 4억 8,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민 평균 자산도 뭐 4,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4억 8,90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동산에 깔고 앉은 돈이 있고 그거 외에는 평균적으로 8,700만 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 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도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돈마저도 사실 일을 안 하면 어디선가 월세가 나오지 않던가 누군가가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하지 않는 한 이 월 300만 원을 반등인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뭐 많은 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것처럼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오래 일을 하셔도 뭐 100만 원 남짓 정도 나오는 거고요. 뭐 사적연금을 들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세팅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요새는 자녀들한테 뭐 용돈 받기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저희는 물론 용돈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시고 본인들이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사실 자녀들도 오히려 부모님 용돈은커녕 부모님한테 지원 없이 독립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큰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노후 관련 기사를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젊으신 분들도 이런 노후가 정말 어느덧 열심히 살다 보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노후에 대해서 좀 평소에도 많이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